네, 안녕하십니까. 잘 모르겠고 난 이렇게 투자의 모난투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 큰 하락 이후 다시금 주말을 쉬고 상승 기조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10시 56분, 장 개시는 약 30분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거리 5가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고 보유 주식들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보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것은 유사 디플레이션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제 지인이죠. 주식 투자의 그루, 엄청난 투자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친구가 지금 현재 미국이 만들고자 하는 것은 디플레이션인데, 디플레이션으로 금리, 장기 금리를 낮춰서 뭔가 금리를 낮추고 싶은 욕망은 있으나 관세 또는 트럼프적 어떤 정치적인 형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오다 보니까 유사한 디플레이션을 만들어서 금리를 낮추는 방향 쪽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속내가 있는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오를 수밖에 없지만 금리를 내리고 싶다라고 보는 거죠. 주식시장은 당연히 금리가 낮아지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이 풀리면 그 자본이 갈 곳이 필요한데 이 자본이 갈 곳이 어쩔 수 없이 주식시장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 관세가 단순히 트럼프가 미국에 뭔가를 팔고 싶다면 뭔가 세금을 많이 내라 이런 의도가 아니라 미국의 국채를 많이 사라라는 의도가 숨어 있다면 이는 유사 디플레이션으로 보고 미국의 가장 유리한 쪽으로 정책을 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이 원하는 것은 미국 국채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미국 국채를 사는 나라가 많아졌으면 좋겠고, 미국 국채를 사는 나라가 많아지고 미국의 자본이 돈을 많이 찍어낼 수 있는 환경, 즉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되면 현재 금리를 내리지 못해서 관세나 여러 가지 정책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을 누를 수 있는 어떤 속내가 숨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점 논란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모든 구루들, 대부분의 구루들이 미국은 과열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재무적인 자료를 보면 과열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혹자는 이 정도 과열, 10년 정도의 EPS를 끌고 와서 이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라면 이 정도의 어떤 지표를 줘도 괜찮다. 퍼라든가 포워드 퍼라든가 포워드 PBR이라든가 이런 걸 줘도 괜찮다라고 하지만 어찌됐건 그 내면에 깔려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비싸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 주식이 비싸다라는 고점 논란을 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만에 하나 유사 디플레이션으로 유발되는 금리 하락은 그 자본금들, 금리가 떨어짐에 있어서 시장에 풀리는 자본금들이 다시금 주식시장으로 돌아왔을 때 이는 사실상 고점이 아니라 초고점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 참 많은 형태로 많은 개인적인 투자의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주식은 매월 단위, 매주 단위 계속해서 조금씩 사모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싸게 사서 오래 들고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런 부분은 이제 배당 주거나 아니면 엄청난 성장 주거나 이럴 경우에를 말하는 거고, 일반적인 투자자,
제가 주장하는 스트레스 받지 않는 투자의 입장에서는 미국 주식은 그냥 계속 사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큰 돈을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미국 주식에 들어간다? 이 부분은 상당히 리스크를 짊어져야 되는 시점,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는 방향성인데요. 그럼 주식은 오를 거냐 내릴 거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1월이 지났고요. 2월도 거의 지나가는 어떤 그런 틈새에 있습니다. 현재 미국 주식의 방향성은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닙니다. 왜냐? 만약에 미국 주식이 지금보다 더 많이 위로 가려면 우리가 시장에서 컨센서스라고 하는 시장에서 예측하는 이 정도의 실적 이상의 뚜렷한 실적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컨센서스적인 예측을 하는 실적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 높은 수준보다 현저히 상회를 해야 주가는 오르겠죠. 근데 지금 작년부터 시작된 엄청난 그 시장 컨센서스의 거품은 엄청난 압박으로 돌아올 겁니다. 기업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초과적인 실적을 내야 되는 국면에 서 있는데 벌써 1년이 넘게 그 피로도가 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방향성은 현재 상승보다는 오히려 기간 조정의 방향성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간 조정을 보인다라고 하면 박스권 상태에서의 기간 조정일 텐데 그 박스권 상태에서 오래 머물렀다가 하락을 할 거냐 아니면 상승을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다시 봐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지금 현재의 방향성은 엄청나게 오르지도 엄청나게 내리지도 않을 것 같다. 단 개별 주식줄 중에 좋은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과열되어 있다가 하락한 주식이 있다면 매수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지금 AI 하면서 AI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AI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명백하게 AI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이 기술들이 따라와줘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멈추지 않고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AI를 활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사실 엄청난 이슈인데 그걸 계속해서 해오고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AI 관련된 산업, 즉 반도체부터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그리고 이게 B2B에서 B2C까지 내려오는 여러 가지 생산물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생산물을 만들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AI가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시장을 주도한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주가가 오른다는 말이 아니라 이 관심, 자본들이 흘러가는 관심이 AI 시장이다라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금리인데요. 지금 현재 미국은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현재 미국은 금리를 내리지 않아도 시장이 견딜 수 있을 정도로 탄탄한 것들을 가지고 있죠. 향후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지표들, 뭐 생산자 지수, 소비자 지수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엄청 많은 것 같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딱 봐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다른 것들도 보면 너무 좋지만 그건 너무 전문가적인 영역이고 우리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주요하게 봐야 될 지표들만 말씀을 드릴 텐데 현재 미국은 너무너무 좋아서 굳이 금리를 이렇게 높은 금리를 유지하더라도 충분히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리가 내리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작년처럼 엄청나게 상승했던 그 주가의 흐름은 당연히 제한되겠죠. 단
트럼프라는 시대의 대통령이 그걸 그냥 눈으로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즉,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히 트럼프가 요구하는 사항이겠죠. 단, 금리를 마구잡이로 내리면 안 된다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즉, 안정된 상태에서 시장은 계속해서 자금을 뿜어낼 수 있는 상태로 버블이 엄청나게 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버블을 유지하면서 시장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원하겠죠. 원래 인플레이션은 일정한 인플레이션이 잘 유지만 되면 시장은 상당히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 보통은 정설입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 이후로 너무 많은 금리의 변동이 있었고 그 이전에도 상당한 금리의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금리의 변화에 시장은 민감하게 반영하기 마련입니다. 다만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내리고 올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혈안이 돼 있다 보니 사실 금리가 오르거나 비싸면 우리가 가장 제약을 받는 것들이 보통 제약 바이오주들이거든요. 근데 제약 바이오주들에게 AI라는 신기술이 입혀지면서 이렇게 비싼 금리에도 불구하고 AI에 관련된 주식들이 엄청난 상승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는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주식들이 아니라 금리를 무시하고 시장이 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인데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에 금리가 내릴 것 같다라고 하면 주식의 비중을 늘리고 금리가 오른다 또는 오르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금리라는 것 때문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주식들을 사모으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가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시장 들어가 보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아직 장시작 전이고요. S&P 500도 마찬가지, 나스닥도 마찬가지 엄청난 하락 이후 오늘 약간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이건 프리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급격하게 상승한 모습에서 지수가 떨어지면서 같이 동반 하락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 엔비디아가 약간의 한계점에 도달해 있다라는 모습을 좀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박스권, 제가 그렸던 박스권인데 박스권 상단에서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죠. 만약에 이 140불이라는 수치를 넘어서서 150불, 160불, 170불, 180불을 가기 위해서는 무언가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그 무언가 하나가 엄청난 시장에 실적으로 화답을 해줄 텐데 그 무언가에 대한 부분은 젠슨 황이 알겠죠. 그 부분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다. 자, 그럼 엔비디아를 어떻게 팔아야 되느냐? 아니요. 엔비디아는 지금 AI라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TSMC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무너지면서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TSMC 같은 경우가 사실 가장 좋은 주식 중에 하나인데 미국에서 갑자기 트럼프가 인텔과 함께 뭐 기술을 공유하자. 인텔에 공유하자라는 게 아니라 인텔한테 기술을 주라는 거죠. 사실 이런 거는 미국 아니면 할 수 없는 얘기인데 TSMC 입장에서는 울먹여자 먹기로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이 조금 보이는 부분입니다. 저는 TSMC를 많이 가지고 있기는 한데 많이 갖고 있다라기보다 제 포트폴리오에서 보유 비중이 높은 주식이긴 한데 추가적으로 매수할 생각은 없습니다. 만약에 TSMC를 매수할 바에야 그냥 나스닥 100을 매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TSMC 같은 경우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 양에서 크게 변동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칩을 발표했던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지금 현재 박스권 안에 있는 박스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저번 주 금요일 날 급락 이후에 다시 한번 시장을 만들어 갈지 아니면 급락 이후에 뭔가 매물대가 생기면서 밑으로 하락할지, 밑으로 하락한 게 된다면 요 선에 큰 박스권 하단을 테스트하는 어떤 그런 시점이 오겠죠. 이 박스권 하단을 테스트하는 시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박스권 하단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유지해 왔던 선이거든요. 이 선이 만약에 깨진다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 하락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요 박스권이 또 있었기 때문에 요 박스권까지 370불까지 아마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상당한 하락을 보인 이후에 오늘 약간 급반등을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지금 급반등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다라고 봅니다. 볼린저도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고 선도 깨고 내려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회색선이 5일선이죠. 5일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보이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하락으로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아마존은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200불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있다라고 보이고요. 원래 아마존은 이 정도의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계속해서 다양한 사업에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잘 되는 사업도 있지만 안 되는 사업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이 변동성이 왜 이렇게 크냐라고 말씀하시면 원래 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변동성은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될지 조금 지켜봐 볼 예정이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또다시 상당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애플에서 엄청난 혁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애플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AI와의 접목성, 즉 AI가 나오면 우리 삶에 가장 빠르게 침투할 수 있는 건 바로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인데 그 애플의 점유율이 어마어마하죠. 그 애플의 점유율에 따라서 이 AI가 얼마나 확산될 수 있느냐. 물론 갤럭시도 있겠지만 여전히 전 세계의 가장 큰 보급률은 애플이기 때문에 이 애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어마어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엄청난 급락 이후에 다시 말아 올린 걸 보면 결국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애플의 지표 중에 가장 참고할 부분은 이제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애플을 어마어마하게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차없이 팔아버리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애플은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좋지 않은 구역에 들어와 있고요. 일단 가장 먼저 테슬라가 급등했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이겠네요. 이 구간이 뭐냐면 이때 트럼프가 당선됐던 그 구간입니다. 이 구간까지 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 구간에서 점프를 2번 했거든요. 과한 점프를 여기서 한 번 이렇게 했는데 이 과한 점프 2번은 사실상 테슬라라는 회사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서라기보단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와 함께 동행하는 그 바닥에서 내가 뭔가 테슬라라는 회사에 좀 더 우대될 수 있는 무언가를 줄 수 있겠지라는 심리적인 작용으로 오른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리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리콜 때문에 그 주가가 하락한다라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리콜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회사가 얼마나 튼튼하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리콜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라는 얘기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콜 이런 부분은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테슬라가 그만큼 그 리콜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고 테슬라가 가장 큰 관점을 갖고 있는 FSD가 점점 정교해지고 AI가 거기에 또 맞물리고 더 정교해지면서 얼마만큼의 AI가 접목된 FSD로 전 세계에 이제 퍼뜨려질 것이냐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테슬라의 하락세는 사실상은 당분간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200일선을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그땐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만약에 이 200일선을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진짜 다시 200일선의 지지에 대해서 또 다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입장이 될 거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주가에서 200일선을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 200일선은 이미 많이 구부러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락 쪽으로. 다시 상승하려고 한다면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느낌입니다. 오늘 아주 눈에 띄게 보이는 팔란티어입니다. 지금 팔란티어가 80불에서 급등해서 125불까지 갔다가 다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개별 주식으로 추가적인 매수를 하려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언제가 오면 매수를 할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 60불에서 70불 사이가 오면 대거 매수를 할 거고, 만약에 여기서 떨어진다면 더 대거 매수를 할 거고요. 지금 현재 만약에 떨어져서 90불 언더로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더 매수할 여지가 있습니다. 즉 오늘 떨어지고 내일, 모레 한 3일 정도만 더 떨어져서 80불에서 90불 언저리만 온다고 하더라도 대거 매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팔란티어에 대해서 이렇게 갑자기 대거 매수를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 즉 AI를 소프트웨어화해서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석을 갖고 있는 회사가 몇이나 되겠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AI로 명확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벌고 있는 회사는 팔란티어가 유일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주도주의 방향은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는 추가적으로 지속 매수를 할 예정이고요. 벅셔 해서웨이는 지금 480조라는 어마어마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서 기업의 상승에 베팅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엄청 무섭죠. 어떻게 회사가 주식을 몽창 팔아서 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올라가느냐.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은 워렌 버핏 할아버지의 시장을 보는 인사이트를 믿는다는 것이 되겠죠. 저도 이번에 오마하에서 열리는 워렌 버핏 벅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에 참가를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대충 따져도 한 1,000만 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엄청나게 오른다고 합니다. 숙박비며 비행기 값이며 뭐 여러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한 번쯤은 얼굴을 보고 싶어서 여러 가지를 기획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핫한 주식들로 들어갈 건데, 지금 현재 화이자 같은 경우가 갑작스럽게 뜨고 있습니다. 이 뜨는 게 좋냐 나쁘냐를 얘기하기 이전에 지금 현재 갑자기 또 중국에서 박쥐발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이슈가 터지는데, 이거는 주식을 떠나서 지금 만약에 코로나가 다시 한번 터진다 이러면 그냥 거의 전 세계 거의 멸망 수준으로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풀 수 있었던 돈의 여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코로나 때만큼 돈을 풀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코로나가 더 터져서 이게 더 올라라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 놓은 것처럼 화이자는 요 정도 선, 그러니까 25불에서 한 26불 정도, 요 선에서는 꾸준히 매수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봐서 그렇지, 주봉으로 보면 이 회사는 지금 바닥 따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즉 25, 26불이 그냥 바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더 시계열을 늘리면 더 바닥도 있어요. 더 바닥도 있는데 이미 이 회사가 이만큼 여기 61불에서 20불까지 떨어졌던 이걸 보면 이미 이 회사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충분히 떨어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화이자가 지금 이렇게 주가가 하락했다고 해서 이 회사가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전 세계에서 큰 제약바이오 회사이고요. 만약에 어떤 부분 AI가 접목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그런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화이자이겠지. 리커전이나 템퍼스 AI나 이런 회사이겠지만 그런 것들을 또한 다 흡수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화이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조금씩 이 25불에서 26불의 점에서는 꾸준한 매수가 향후 더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앞으로 조금씩 매수했던 어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크게 매수를 해보자라고 생각한 주식이 바로 리커전 파머슈티컬스와 템퍼스 AI라는 회사입니다. 이 두 가지 회사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약간 미친 척 투자하는 거죠. 왜냐? AI가 발달을 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는 바로 바이오 분야입니다. 의료 분야거든요. 이 의료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술을 잘 접목시킬 수 있는, 쉽게 말한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제약 바이오 회사들 중에 투탑이기 때문에, 그리고 돈나무 누나와 여러 그루들이 리커전 파머슈티컬스와 템퍼스 AI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씩,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만약에 얘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 6불선까지 떨어져 주면 바닥이라고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6불선에서 계속해서 조금씩 매수를 했었는데 너무 소량 매수해서 지금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매수를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템퍼스 같은 경우는 엄청난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고점이 되게 허들이었거든요. 이 고점은 상당한 허들이었습니다. 이 고점은 상당한 허들임에도 불구하고 깨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죠. 보통 주식 같은 경우가 이렇게 깨고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실제 내려오기도 하고, 이 매물대를 뚫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내려온다면 이 것의 박스권은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주식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막 이렇게 긋는 거는 좀 불필요하고요. 한 40불 언저리에서 75불, 지금 70불 정도, 45불에서 70불 정도의 박스권, 이 정도의 박스권에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지금 매수를 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지금 현재는 박스권 중간에 상단이기 때문에 하단까지도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한 50일 정도, 50불 정도 선이 오면 추가적으로 매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도 없이 오르는 웨이스트 매니지먼트가 결국 방향성을 살짝 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다시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고점에서 다시 내려올 때 뭔 이슈로 내려올 것이냐, 이 부분은 사실 모릅니다. 이때도 이렇게까지 끌어내렸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얼마나 끌어내릴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때 이 끌어내릴 때도 어마어마하게 세게 거의 매일같이 하락하면서 끌어내렸거든요. 230불에서 200불까지 떨어진다라는 건 거의 한 15%, 20%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 부분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꾸준히 꾸역꾸역 상승하는 이런 주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이 월봉으로 봤을 때 진짜 무슨 20불이었던 게 지금 200불, 텐베거가 된 거죠. 텐베거가 된 것처럼 꾸준히 오르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 주식 또한 추가적인 매입이라기보다는 그냥 매월 매집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팔았다는 VOO는 정말 강한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보이는데, 어찌됐건 조정도 크게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지금 이 50일선을 지지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 50일선의 지지가 만약에 무너져서 이 선이 지금 조금 플랫해졌잖아요. 플랫해진 선이 조금 더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하락세라고 좀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 200일선을 지키고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다라고 보이고요. 오히려 저처럼 지금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200일선까지도 하락해 주길 바라고 있는, 오히려 그렇게 바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려가라. 제발 한번 내려가서 내가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는 쪽입니다. 오늘 러셀에 대해서 제가 전량 매도를 했고요. 전량 매도를 해서 전량 매도를 한 것을 다 S&P 500 쪽으로 옮겨 담았습니다. 러셀 2000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봤었는데, 여전히 아직은 힘이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 뭐가 힘이 부족하냐? 거래량이 부족합니다. 저는 이제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이 미국 시장에서 직접 투자하지 않고 한국 시장에서 ETF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러셀 2000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도 거래를 안 합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미국 국채 30년물 관련된 ETF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이 정도면 상승세라고 보이고요. 결국은 지금 4.45, 4.5 정도 되는 미국 10년물 국채가 4.3, 4.2까지 떨어져야 한 요 정도 수준까지 다시 회복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봤을 때는 배당을 주는 ETF이기 때문에 꾸준히 갖고 가도 되지만 이 100불선을 넘어가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불까지 온다면 매도를 하고 다른 쪽으로 자금을 이동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 있게 최근에 보고 있는 거는 바로 이제 이 제약 바이오 쪽인데요. 제가 딱 라부가 요 시점에 왔을 때 사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여전히 이때 감이 맞았죠. 예. 근데 그때 못 샀어요. 못 샀기 때문에 저는 라부는 3배짜리이기 때문에 이 파생적인 양의 그 함수보다는 음의 함수가 강할 수 있어서 XBI, 이 라부가 만들어진 것은 XBI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XBI에 대해서 매월 조금씩 사는 것으로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언제까지 살 거냐? 계속 살 겁니다. 바이오는 사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상당히 많이 고점 대비해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 고점 대비해서 떨어져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금리의 영향이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화이자랑 비슷한 어떤 그런 부분의 모습도 보이는데 XBI는 꾸준히 모아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한 이슈가 됐었던 퀀텀 컴퓨팅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상당한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계속해서 하락할 것 같아요. 이 정도의 하락세면은 한번 뭔가 잊지 않고서는 튀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요런 선을 이제 그어 볼 수도 있으나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선을 긋는다면 요런 선을 그을 것 같습니다. 200일 선에 다시 한번 추돌 했을 때 사는 거. 보통은 이 주식 같은 경우는 10불 언더에서 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10불 언더에서 산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냥 15불, 20불까지만 와도 상당히 비싸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번에 이 한번 그 젠슨 황의 발표에 의해서 완전 급락해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 정도 수준에서 지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이 아이온큐는 지금 실적 적자거든요. 예, 적자이기 때문에 이 실적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꼬꾸라질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리커전 파머슈티컬스도 마찬가지, 템퍼스 AI도 마찬가지. 실적이 나올 때마다 고꾸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적자거든요. 적자 기업은 아무리 잘 올라도 실적이 나올 때마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실적이 나올 때마다 꾸준히 모아갈 예정이고요. 이번 달부터 그 신규 포트폴리오에 넣은 것이 바로 이 글로벌 X 로보틱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예전부터 제가 투자를 꾸준히 했었다가 좀 매도를 했던 ETF인데 다시 들어갔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승세를 타기 위해서 다시 한번 ETF로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ETF로 들어가는 이유는 지금 로봇에 관련돼서는 타협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어떤 국가든 R&D 예산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왜냐? AI가 하드웨어적인 이런 칩적인 어떤 요소에서 소프트웨어적인 여러 가지로 발달을 했다가 그 소프트웨어가 결국은 다시 하드웨어인 로봇 쪽으로 올 것이다 라고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이고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늦었지만 꾸준히 투자를 해서 20불 때는 못 샀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약간의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렇게 가끔은 200일선도 깨고 올라가는 이런 것도 보여주거든요. 이런 거 있을 때 매수하면 좋은데 어찌됐건 이때 잘 못 삽니다. 그래서 이런 평균적인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팔로우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꾸준히 하고 있는 CIBR 이거는 이제 그 인터넷 보안 업체들을 모아놓은 ETF입니다. 정말 꾸준히 올라가죠. 왜 꾸준히 올라가느냐? 계속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CIBR은 그냥 꾸준히 이것도 산다. 이거는 언제가 저점이냐 이런 걸 노릴 수 있는 그런 주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시장의 방향성, 현재 상태에서의 현 시점에서의 시장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보유주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곧 시장이 개시되겠네요. 개시된 것 같습니다. 엄청난 거래량 붙고 있고요. 팔란티어 테크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고, 엔비디아가 오늘 2% 이상 상승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지켜보시죠. 오늘의 시장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상승을 다 반납할 수도 있는 무서운 시장이기 때문에 팔란티어 테크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어서 제발 오늘 큰 폭의 하락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제가 내일 큰 폭의 하락을 딛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매도세라면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팔란티어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요. 워낙 많기 때문에 내려오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사면서 밀려 올라갈 겁니다. 요 정도 선까지 아니면 운 좋으면 요 정도 선까지만 제발 좀 내려와 달라라는 부탁을 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